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장PD입니다. 드디어 월요일날 다니머의 실적 발표가 나왔죠. 장 끝나고. 그래서 21년 1Q 실적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바로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좀 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살펴볼 내용이 있어서 조금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제 장 상황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 텐데, 뭐 어제 보시면 흐름은 매우 좋았죠. 예. 11.5% 정도 올랐는데, 그래서 한 20 거의 터치를 하고 20을 이렇게 터치를 하고 조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요 한 3, 4일 동안 계속 흐름이 좋았어요. 좋아서 저점 대비해서는 예, 약 한 29%, 30% 가까이 예,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죠. 뭐 하긴 이렇게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약간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우리가 선생님한테 숙제 검사가 원래 월요일이었어요. 예, 월요일이었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야단을 맞았어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선생님한테 왜 야단을 맞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가 숙제를 안 할 것 같아서 미리 야단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아니 숙제를 안 할지는 어떻게 아시냐라고 하니까 본인은 미리 아신대요. 그래서 미리 야단을 하도 맞아서 막상 월요일날 숙제 검사를 했는데 숙제를 안 해왔는데 좀 덜 해왔는데 선생님이 오히려 칭찬을 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약간 저도 좀 참 이게 보면 요즘 실적을 그냥 선반영하는 좀 형태도 있지만, 뭐랄까 그냥 유동성을 그냥 넣었다가 뭐 유동성을 또 빼버렸다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주가가, 이 소형주들은 너무 좀 좌지우지 되니까 좀 그런 점들이 좀 투자할 때 어려운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며칠 사이의 주가 흐름을 보면 일단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특히 이제 비트코인 쪽에서 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누울 준비를 좀 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산이 계속 시끌시끌해요. 뭔가 자산이 올라갈 때 올라가는 어떤 흐름 상에서 좀 매끄럽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계속 잡음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어떤 현상을 좀 불러일으키냐면, 사람들에게 피로도를 줍니다. 피로도. 이걸 투자를 해 말어. 지금 빼 말어. 매도해 말어. 자꾸 이런 피로도가 쌓이면 사람들이 점점 지쳐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튼 뭐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한번 드리고,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일단, 그래서 저는 이제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들어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거래량은 좀 어제는 좀 괜찮았습니다. 평상시에 한 2배 가까이 그렇게 터진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순서, 저의 개인 생각일 뿐이며 충분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고 정도로만,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 참고 정도로만 활용을 하시고 소중한 자산은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매수 매도 의견이 아니고 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부터, 토탈 레베뉴부터 보시면 일단 13.18 밀리언 달러를 1Q에 기록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코스트 쪽과 익스펜스 쪽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사실 여기 일단 매출 원가가 11.7 밀리언 달러니까 사실 매출 원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편이죠. 물론 이거는 그 원자재를 좀 더 샀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까지는 안 나오지만, 일단 매출 원가가 거의 매출에 지금 보시면 한 85%에서 90% 가까이 차지하고, 20년 YOY를 비교를 해봐도 사실 91분의 74니까 이때보다도 더 증가한 게 맞습니다. 여기 일단 좀 그렇게 좋은 지표로 보이진 않고요. 그 다음 판관비, 판매관리비가 잠깐, 저는 처음에 이걸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왜냐면 3밀리언 달러에서 10밀리언 달러니까 이게 지금 100억이죠. 원래 30억 정도에서 100억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3배, 3.3배 증가했는데, 뭐 일단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향후 확장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원 수하고 급여 증가. 우리 회사도
저한테 이렇게 급여를 많이 줬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아니 근데 솔직히 너무 많이 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많이 늘었어요. 너무 많이. 그래서 솔직히 이거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좋은 건 아니고요. R&D도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R&D가 많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R&D는 여기 보시면 1.2 밀리언 달러에서 2.6 밀리언 달러로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R&D는 2배, 판관비는 3.3배. 솔직히 그렇게, 물론 지금 공장을 많이 돌려야 되니까 직원 수가, 근데 직원 수를 뭐 1년치 연봉을 선불로 주셨나? 이게 좀 너무 많이 높아진 게 솔직히 주주로서 아쉽죠. 예.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1.3 밀리언 달러인데, 예, 비용 나간 게 1.3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예, 13 밀리언 달러인데 24 밀리언 달러가 그 비용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은, 예, 마이너스 11 밀리언 달러. 예, 좋진 않죠. 왜냐하면 1 밀리언 달러에서, 예, 11 밀리언 달러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아진 게 사실입니다. 예, 거의 수치상으로 보면 10배 가까이 안 좋아진 게 사실이죠. 뭐 그런데 이게 회사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 그런 외형 확장을 위해서 한 거라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솔직히 속은 상하죠. 예. 지표상으로 좋지는 못한 게 사실이니까요. 예. 아무튼 네, 두 번째 장을 보면 더 심각한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넷 인컴, 그러니까 인컴이 생기면 넷 인컴이고, 예, 넷 로스가 생겼죠. 순손실이 생겼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뒤에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워런트 재평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예, 들어와 있습니다. 워런트 재평가 비용이 마이너스 80 밀리언 달러, 800억이죠. 800억. 그리고 뭐 다른 것들 보시면은 다른 것들은 좀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닌데, 일단 워런트 재평가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순손실이 보시면 마이너스 94 밀리언 달러, 예, 굉장히 좀 큽니다. 예, 뒤에서 요거는 좀 상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자, 그래서 매출을 좀 상세히 보면, 일단 제가 평을 하자면 좀 실망스러운 LQ 매출입니다. 하지만 상장 후에 이제 겨우 2분기만 지났을 뿐, 네, 우리 연인 관계에서도 시간이 필요하듯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PSR 12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21년에 추정하는 매출은 117 밀리언 달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가 추정하기에 29 밀리언 달러로 한 분기당 해줘야, 예, 요 매출을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레베뉴가 13.18, 예, 13.18 밀리언 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대략 한 130억 정도를 한 거예요. 그 숫자로 보게 되면 직전 분기 대비 QOQ는 10% 성장에 그쳤고요. YOY는 물론 24% 성장을 했지만 지금 솔직히 그렇게 아름다운 숫자는 아니죠. 예, 그리고 21년 EQ 매출 추정을 해보건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왜 쉽지 않은지는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년 3Q, 4Q는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사실은 좋아져야 돼요. 좋아져야 되고 21년 4Q는 당연히 좋아져야 되죠. 예, 요거에 대한 근거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는 매출이 그리 좋지는 못하고요. 자, 매출 비중에서 어떤 코멘트를 했냐면 PHA 비중이 높아졌다, PHA 비중이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거는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63% 정도 높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PHA 비중이 21년 1Q와 20년 1Q를 비교를 해보면 20년 1Q에는 2%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21년 1Q에 29%,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매출의 29%를 차지한다라고 코멘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에 곱해 보면 PHA 매출은 3.8, 거의 4 밀리언 달러 정도 되고요. 참 이게 희한하게 업계 전문용어로 깬또를 때렸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때도 PHA를 제가 한 추정이 28% 추정을 했었는데 PHA 비중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매출이 반동갈이 박살이 나긴 했지만 그래서 참 희한하게 요때 만든 자료와 PHA 비중은 거의 1% 정도 오차만 났는데 그래서 PHA 비중이 점점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PHA 비중이 50% 가까이, PLA는 줄어들고 PHA가 점점 높아져야 된다라는 거. 참고로 PHA의 단가는 여기 보시면은 63% 정도 PHA가 높고요. 그래서 2.85 파운드당 달러를 기록한 게 PHA이고, 그다음 PLA는 1.75 달러 파운드당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로스 마진은 YOY로 봤을 때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냐면 회사의 설명은 PLA보다 PHA 기반의 제품이 파운드당 평균 비용이 높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요걸 해석을 해보면 수율은 당장 지금은 안 좋다라는 뜻이겠죠. 대신 장점은 진입 장벽이 그만큼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회사 입장은 점점 나아질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스 마진도 좀 떨어졌다. 지표를 이렇게 보다 보면 좋은 게 마땅히 없어요 지금. 자, 그리고 비용 증가의 원인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가장 크게 순손실이 난 것 중에 회사의 프라이빗 워런트, 저번에 우리가 며칠 전에 다뤘던 게 퍼블릭 워런트를 다뤘었는데 지금 프라이빗 워런트는 아무래도 그 라이브오크 그 회사, 그러니까 스펙 합병을 한 그 회사 쪽에서 많이 들고 있는 워런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뭐 어찌됐건 프라이빗 워런트든 뭐 퍼블릭 워런트든, 워런트는 뭐 결국은 행사할 수 있는 그거니까 이거에 대한 재평가와 관련된 비용이 80.7 밀리언 달러 손실이 포함됐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저도 이걸 좀 해석을 하는데 그 회계사 동생의 좀 도움도 받고, 참고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고, 그 친구한테는. 자,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한데 따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자, 워런트가 나가 있는 것도 사실은 부채로 잡아야 된다라고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최근에 SEC에서 스펙 합병을 한 회사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나중에 낮은 가격으로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주식을 구매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지금 워런트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미리 그만큼 무채로 잡아놔라. 이걸 왜 하냐면 주주들의 어떤 권리나 이익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10이든 그 다음에 옵션, 콜 옵션이든 그 다음 워런트든 뭔가 나중에 주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럼 현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한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의 20달러의 워런트는 보시면은 20달러 워런트가 아니죠. 자, 만약에 워런트를 행사할 당시에 주가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대략 20달러라고 할게요, 한 주에. 근데 워런트는 11.5달러의 한 주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워런트 한 개당 8.5달러만큼 저렴하게 주가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8.5달러씩 부채로 잡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식 발행을 만약에 신주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 20달러의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워런트 행사로 11.5달러밖에 자산이 늘지를 않으니까 마이너스 8.5만큼씩 부채, 라이어빌리티로 잡아라 라는 게 최근에 SEC에서 나온 해석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쪽에 금융 쪽에
스펙 쪽의 전문가도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요건 혹시 내용을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조금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무튼 요런 것들 때문에 회사의 순손실을 잡았다라는 게 좀 설명이고요. 요거는 밸런스 쉿과 같이 제가 근시일 내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주로 R&D 노력과 향후 확장을 위한 직원 수, 급여 증가로 운영 비용이 증가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순손실이 아니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마이너스가 많이 됐죠. 예,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1년 1분기에 약 1밀리언 달러의 상장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 요게 회사에서 주로 밝힌 비용 증가의 원인 세 가지입니다. 네, 일단 요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 중에 시설 확장 쪽을 짚어 볼 텐데, 시설 확장이 그동안은 굉장히 좀 좋은 내용들만 나왔어요, 저희들한테. 그런데 이번 시설 확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안 좋은 내용입니다. 예, 제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1년 1분기에 지금 보시면 PHA 생산량은 용량의 대략 50%였습니다.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앞서 공개한 바와 같이 이상한데? 언제 공개를 했지? 난 잘 모르겠는걸. 참. 예, 앞서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또 몰랐겠죠. 21년 2분기에 회사는 어떤 걸 하냐면 시설의 생산량의 100%까지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몇 가지 병목 현상 제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시적으로 시설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자, 오프라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오프라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회사를 잠깐 닫겠다 라는 얘기죠.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이놈들아. 아 참, 이걸 진작에 얘기를 한 게 있었나요? 여기 원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as previously disclosed, 뭐 앞에 밝혔듯이 during the second quarter of 2021, 여기 보시면은 컴퍼니가 schedule to temporarily, 일시적으로 take the facility offline 하겠다. to implement, 뭔가 실행하기 위해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을 하겠다. 이 오프라인이 저는 해석을 공장을 일시적으로 좀 닫겠다, 셧다운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혹시 제 해석이 틀렸다라면 좀 짚어주시고요. 근데 그런 문맥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EQ에 실적이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앞서서 여기 설명드린 이유가 사실은 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3Q는 좋아질 것 같다. 4Q는 당연히 좋아져야지. 아니 이건 의무 아닙니까? 의무? must. you must 해야 된다. 요거는 you have to. 요거는 you should. 요거 maybe?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그 추정되는 근거는 사실은 이쪽 시설 확장 쪽이고요. 자, 지금 내용이 점점 좀 길어지고 있는데 1부는 여기까지 좀 다루고 2부는 제가 또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